그럼 잘 다 봤지? 내신? 과학은 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 혹시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면 너그러이 스스로 용서해 주시고 전진해 주세요. 작은 장애만 열반했죠. 열과 에너지 고정까지 했죠. 열기관과 열 효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기관과 열 효율 이 교재 꺼내주시고 봐요. 이 파트는 물리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단어.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역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이거는 해도 끝이 없어.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아는 게 뭐가라는 느낌이 들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문제의 난이도가 극단적입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주 어렵고 쉬운 건 너무 쉬워. 이게 지금은 4할인데 고2, 고3으로 가면 지금 고1 과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고1 과학부 기준은 고1 과정을 하는 거야. 이제 고2, 고3 가면 얘가 점점 어려워져서 50%를 차지. 자, 전자기 파트가 있어.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이게 3할이야. 물리는 두 개를 끝내면 80% 끝났다고 봐. 됐어. 그 정도 충분해. 그 다음에 이제 기울등이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가 나오고 여기에 상대성이론 포함한 거야. 여기 한 10%.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뭐 파동. 그 다음에 광학이라고 통칭할게. 파동과 광학.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 되는 거야. 어떤 배열감인지 알겠지? 애교용 귀염둥이들 여기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오늘 연력학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좀 낯설어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거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놓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여기는 그냥 끝이야. 오늘 배운 걸로 고등학교 거의 뭐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다 커버 칠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 근데 어설프게 배우면 되게 짜증나는 단원이 또 이거야.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데 내가 5%로 칠게. 여기 엄청 괴롭거든.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털어내고 가는 게 좋아. 이것도 털어내고 가는 게 좋고 이것도 그렇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얘만 계속 갑니다. 어차피 1년 안에 안 끝나 이거.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또 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끝내는 게 좋아? 지금 처음 배울 때 딱 털어내고 이것도 하겠지만 얘는 계속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 빌드업을 시켜야 된다. 처음 배울 때 아싸라게 잘 배우시면 돼요. 응? 오늘 이제 기체를 많이 다룰 거야. 기체를 뒤에 고체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주로 기체를 많이 다룰 거야. 열을 전달하는 기체를 많이 다룰 거야. 처음에 뭘 먼저 배워야 되냐? 첫 번째는 압력을 알아야 돼. 압력을 한번 정해보자. 기체를 이렇게 가둬두면 압력이 생겨. 그치? 기체를 막 가열하면 기체 분자가 빨리 빠르게 움직이지? 압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 그거를 느낌으로만 뭔가 센데
압력이 센데 이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정의하고 싶은 거야. 압력이 세다.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힘을 뭐로 나누면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이로 나누는 거 아니야? 에어링 단면적으로 나누는 게 뭐야? 프레셔 P가 돼. 알겠지? 피스톤을 두고 여기 기체 분자를 이렇게 둘 거예요. 피스톤 예를 들면 주사기가 있는데 공기를 이렇게 채워놨어. 그리고 막 가열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에 이렇게 밀려나겠지? 부피가 이렇게 늘 거야. 조금만 더 정밀하게 좀 설명하면 이게 대기 중에 있어. 바깥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일기압에 대기압이 있다고 지표면 의해서 우리가 실험한다.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기체 분자가 활발해서 우리 칠 거 아니야? 치고 이렇게 나온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올까?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럼 그 균형 값이라는 건 언제 생길까? 대기압과 내부 압이 같을 때. 다시 대기압과 내부 압이 같을 때. 대기압은 야 주사기 하나 주사기 하나가 대기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지구를 지구에 이 대기 누르는 정도 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기압은 영향을 안 받아. 계속 일기압이야. 얘가 밀고 나간다고 해도 바깥 공기에 영향을 안 미쳐. 이렇게 이 정도 밀고 나가는 거야. 얘가 내부 기압이 일기압이 될 때까지 밀고 나온다. 문제에서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응? 뭐 추를 올려놓는다.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일기압이 될 때까지 밀고 나올 거야. 오케이? 밀고 나왔어. 그러면 요만 하는 동안 한 일은 얼마일까? 내부의 기체가 한 일. 기체가 한 일이라고 했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야. 내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야. 별다른 말 안 붙이면 무조건 외부의 한 일이다. 누구에게 한 일이라고? 외부에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지. 그래서 내가 별다른 얘기 안 하면 기체가 그냥 외부의 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줄여서 기체가 한 일. 응? 어떻게 정해? 웍은 힘 곱하기 뭐야? 이동거리. 이동거리 내가 얼마나 넣을까? 이동거리를 L이라고 놓으면 랭스 줄여서 L이라고 할게. 델타 L을 갖다 곱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웍 1이 되는 거야.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 기체가 외부에 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야. 왜냐면 나중에 문제 풀려면 진짜 말장난 애들 많아.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를 잘 알아야 돼. 이거 바꿔서 내는 문제도 많아.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야. 근데 이 F가 뭐라고 표현했어? 압력 곱하기 에어리어로 할 수 있지. 잘 봐. P 대신에 뭘로 했어?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L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요. right? 오케이? 잘 봐. A 곱하기 델타 A 단면적 곱하기 이동 변이. 단면적 A열이라고 할게요. 이걸 A 델타는 살짝 변했어. 원래 기체의 부피가 있거든. 그 볼륨 V라고 할게. 살짝 이만큼 부피가 더 늘었잖아. 늘어난 부피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해볼까? 델타 V라고 해볼까? 델타 V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늘어난 부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단면적 에어리얼에다 뭘 포함하면 돼? 델타 L 이동 변이. 기체가 밀고 나온 길이 하는 거야. 여기도 그럼 공식이 어떻게 단순화돼? P 곱하기 뭐가 되지? 에어리어 곱하기 델타 L은 뭐가 됩니까? 델타 V가 되고. 이제 여기에 기체가 한 일. 압력이 일정할 때야.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일기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어. 부피가 늘었겠지. 부피가 늘면 바깥에 일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잘 들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기체가 부피를 키웠어. 그 외부에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다. 어? 이렇게 팽창하면 기체가 뭐 하면? 팽창하면 여기에 뭐 하는 의미야? 외부의 일을 한 거야. 외부의 한 일.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 기체가 팽창한다고 해서 항상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목에 칼이 돌아 X야. X라고 그럴싸한 말장난에 속지 마. 물리는 단언할 수 있어.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럴싸한 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 기체가 팽창해서 바깥에 무조건 일한다. 일은 양수야. 그 음수일 일도 있냐? 있어. 내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월이라고 정해 있잖아. 기체에서 거꾸로 기체가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얘가 가열할 게 아니라 그냥 든 상태에서 꾹 눌렀어. 외부가 기체가 아니야. 그렇지. 너는 외부로부터 기체가 받은 일이다. 외부로부터 기체가 받은 일. 오케이? 기체가 만약에 응? 근데 부피를 수축했어. 기체가 어떻게 했다고? 수축됐어. 이러면 말 잘 들어야 돼. W를 뭐라고 정했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고 했잖아.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라고 정했어. 다시 말을 잘 들어야 돼. 똑같은 상황인데 말장난을 할 수가 있거든. 수축하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음수여야 돼. 마이너스 10줄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응? 뭐를 계산했을 때 자, 똑같이야. 기체가 수축한 상태야. 근데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외부로부터 기체가 받은 일은 플러스 10줄이다. 응?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기체 수축한 상황이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마이너스 10줄 이렇게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상징성을 알겠어? 거기 그 부호 하나 잘못 바꾸면 문제 와라나가 잘 이해해야 돼. 다시. 이 웍을 정의할 때 기체 하늘로 정의했잖아. 그래서 기체가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마이너스 처리해. 오케이? 플러스면 여기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라. 알겠지? 명확하게 이해했어? 물론 뒤에 문제 풀다가 헷갈릴 수 있어. 바로바로 질문해. 여기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있으면 안 돼. 수학 같은 거여서 다 클리어하게 넘어가야 뒤에서 고난 문제 풀 수 있어. 그럼 진짜 헷갈려. 지금 정의하는 것들을 약속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부피,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여기가 압력, 우리가 부피, 압력,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허다할 거야. 앞으로 가끔 압력, 온도, 부피, 온도 이렇게 내기도 해. 근데 그거는 흔하지는 않고 골탕 먹일 때 내는 거고 가장 일반적인 건 압력, 부피 그래프로 푼 거야. 오늘 수업의 절반은 그 얘기를 할 거야. 그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해를 먼저 해보자. 지금 상황을 여기다 그릴 건데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했잖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어. 얼마큼 늘었지? V에서 V 더하기 델타 V만큼 기체가 이렇게 늘어났잖아. 응? 이럴 때 한 일은 그래프상에서 뭐 의미할까? 웍은? 그렇지. 여기서 이 의미하는 것 같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의미하는 건 넓이다. 넓이다. 뭐라고요? 넓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넓이다. 그렇죠. 높이 P, 밑변 델타 V. P 거의 델타 V. 양수야, 음수야? 양수. 니들 적분을 배웠으면 알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면 넓이는 양수. 그리고
처리해야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요거 넓이 계산할 때는 그 방향성 중에 잠깐 거꾸로 응용을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왔어. 응? 수축시킨 내 기체를.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넓이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왜냐면 물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어. 약속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자. 근데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편하려면 접근 개념을 쓰면 좋아. 여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꾸로 x축의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면 음수가 나오지 않잖아. 물론 아직 미적분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느냐, 저기에서 여기로 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방향성이 중요하다. 팽창하면 외부의 한 일은 수축하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음수. 이해했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이클 한번 돌려볼게. 여기서 스타트 갔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서 일로 갈 거야. 첫 번째 케이스 1, 2, 3.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있다가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갈 거야. 자, 경우가 좀 달라. 여기에서 저기로 갈 건데 여기에서 저기로 갈 건데 이렇게 거쳐가는 거랑 이렇게 거쳐가는 게 있어. 하는 일은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시점과 정점이 같지만 시작할 때의 기체 상태가 동일하지만 압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일단 압력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르게요? 밑에 넓이가. 그렇지, 넓이가 다르잖아. 이렇게 넓이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넓이 계산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 W1이 W2가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기체 상태가 동일하다 해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똑같은 건 아니야. 경로도 중요하다. 어떤 경로를 거쳤냐에 따라서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해. 이해했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압력만 죽인 거? 안 했어. 하는 거야. 부피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소용이 없어. 부피 변화가 없는데 이게 제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있겠니? 그치? 해곡선 한번 해볼게. 만약에 한 바퀴 돌았어. 갔다가 돌아오면 한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좀 밑에 첫 번째 선은 그 넓이 거. 그렇지. 첫 번째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줘.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잘 해주게. 오늘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제 나중에는 한 마리 갈 거야. 자, 처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만큼 일을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만큼 일을 외부에 마이너스로 했지. 여기는 1 안 했지. 부피가 없잖아. 얘를 싹 다 더해서 한 사이클 돌면 이 W는 어떻게 변할 수 있어? V5 아니 W1에다가 뭘 빼야 돼? W2를 내는 거야. 응? 아니면 마이너스 W2 값을 더한 거야. 이해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해곡선 사이의 넓이가 된다. 다시 해곡선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이 기체가 한 일은 뭐라고? 해곡선 사이에 그렇지 넓이가 된다. 기억해. 응? 해곡선 사이에 넓이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기관이 한 일이다. 이게 열기관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연기관을 쓴다. 피스를 이렇게 돌린다 이거야. 한 번 돌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계속 돌릴 거잖아. 반복 사이클을 계속 돌릴 건데 돌릴 때마다 한 회 돌아갈 때마다 얼마큼 일어나는가 이거 계산할 건데 한 사이클 돌 때 한 일의 양은 뭐랑 같다고? 기체의 회곡선, 기체 상태의 회곡선 넓이, 사이 넓이 이코를 한 사이클 도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의 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어? 자, 이제 보이샤르의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학 시간에 모일의 법칙 배웠지? 샤를의 법칙 배웠지? 기체를 두고 기체를 막 빼거나 뭐 추가하고 더 집어넣거나 유입이나 이축이 없이 그냥 이 공간 안에 기체를 가둬놓고 모래 변화 없이 뭐 상태로 하는 거야. 모일의 법칙이 뭐야? 응? 부피와 압력이 P하고 V하고 곱했더니 온도가 일정할 때 항상 일정하더라. 이게 V의 법칙. 압력 2배 했더니 부피가 반토막 나고 압력을 절반을 줄일 때 부피 2배 들고 V의 법칙. 이렇게 묶으면 부피가 온도에 연결 묶으면 샤를의 법칙. 온도를 2배 높였더니 부피가 절반으로 늘었고 온도를 반토막 내고 온도를 반으로 줄였더니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고 샤를의 법칙이요. 이렇게 묶으면 보이 샤를의 법칙. 이건 뭐에 비례하냐? 뭐에 비례하느냐? 몰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기체상수 R이라고 놓으면 이상기체 항성형식이 나와. 이거 들어봤니? P, V는 N, R, T. 여기 비례상수는 못한 거야. 분모에는 T 꼴보기 싫어 되고 넘긴 거. 이해했어? 외울 때 N이 뭐라고요? N이 뭐라고요? 기체? 몰수야. 1학년 때는 몰수 변화가 없어. 화학에서는 하겠지만 물리에서 몰수 변화죠. 기체를 넣거나 빼지 않아. 고3 때 넣다 뺐다 할 거고 고1 때는 그러진 않아. 가둬놓고 할 거야. 더 넣거나 빼는 일은 없어. 화학에서는 그렇게 할 건데 물리에서는. PV는 NR2 기체 상수. R이 뭐라고요? R은 기체 상수. 이것도 숫자야. 중요한 건 PV가 T에 비례한다는 사실. 알겠지? 알겠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T가 일정하면 PV가 T0면 2% T가 일정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떻게 그려져? PV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그렇지. 볼 때 유리함수 배우잖아. 이거는 다 배웠지? 유리함수가 배우십니다.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야? X축, Y축, 다다다다, X축, Y축, 다다다다. 좌표 두 개를 곱하면 항상 X좌표, Y좌표 곱하면 이거나 저거나 항상 일정하다. 이해했어? 응?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유리함, 요 곡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반비례하는 곡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등원선. 뭐라고 그런다고? 등원선 앞으로 자주 가라고. 연력학에서 초반에 애들이 작살나는 게 등원선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래프 분석할 때 특히. 그거 중요해. 응?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한다고? 등원선. T0.
내가 질문해볼게. 여기 봐. 등원소 내가 두 개를 그릴 거야. 하나 T1, 하나 T2. 질문. 어떤 기체 상태에서의 온도가 T1이야, T2야 더 클까? 온도가 어디가 더 클까? 그렇지. T2가 T1보다 큰 거야. 왜? 원점으로부터 더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있잖아. 그 엑셀 파일을 잡아서 보면 얘가 큰 크지 얘가 클 것 같지는 않잖아. 바로 판단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온도 물어볼 때 있어. 대소관계 특히 그래프상에서 얘가 온도가 높을까 여기가 높을까 이렇게 기체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등원선도 안 그려주는 문제도 많아. 네가 알아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점에서 뭐네? 얘가 온도 더 크겠네? 이렇게 판단해줘야 된다. 이따 할 거야. 연역학 제일 못 쳤다. 너무 말이 거창하지 않냐? 연역학 제일 못 쳤고 목에 힘주는 거 같잖아. 보일차례 법칙 이런 것도 대단한 법칙이지만 연역학 제일 못 쳤어. 이게 제 이런 말 들어가고 법칙, 이 법칙 이런 게 흔하지 않아. 거의 없다가 그럼 저랑 공부하면서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배우는 거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절대적이라 발레를 찾기가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아예 없어. 근데 없다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그러면 물리가 다 무너져.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이 무너지면 그거 처음 다 있어야 돼. 트라우마야. 관측의 결과다. 이건 증명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왜 그런지 증명해 주세요 하면 안 돼. 물리에서 로는 하다가 우리가 이제 포기한 거야. 이게 왜 되지? 모르겠는 거야. 에이 로야. 법칙이 아니라 받아들여. 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철학에서 정언 명령 같은 거야. 정에서 그냥 떨어진 명령이니까 받아들여. 왜냐 묻지 마. 근데 이제 아직도 연력학 제1법칙은 딴 집어넣어서 없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지금도 도전하는 학자들이 있어. 구석에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을 낭비하기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난 잘 몰라요.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발레 찾기 힘들고 부정하기 힘들고 부정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 했어야 되니까 모든 역학을 처음 다 했어야 돼. 그냥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물리는 수식으로 표현해.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너무 그냥 또 다른 얘기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제1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가 얻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기체가 한 일의 합과 같다. 기체가 있어요. 어디 갔냐? 저번에는 자, 기체를 이렇게 닫아놓고 내가 가열을 할 거야. 뭘 주겠다는 거야? 열을 줄 거야. Q가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정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거 금속으로 해놨는데 금속이 달구어져서 금속이 달구어진데 여기 기체 문제가 와서 부딪히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자 부딪혀가지고 흡수해가지고서는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부에 증가하고 이런 거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냥 열량을 얻었어. 그러면 기체가 원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내부 에너지 이따가 정리할게. 그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데 좀 쓰고 나머지는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써. 다른 데는 안 써. 응? 제가 Q를 뭐라고 그랬어요? Q 열량.
기체가 받은 열량이다. 그럼 기체가 열량을 바깥에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 그때는 마이너스를 또 써야 되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풀어버려. 기체가 받은 열량이야. 항상 뭐가 돼? 델타 U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로.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연하량. 내부 에너지죠? 아니에요. 연하량이야. 연하량이야. 더하기 기체가 외부에 한일. 기체가 한일이야. 기체가 받은 일이 아니야. 기체가 외부에 한일이야. 받으면 마이너스 처리해야 돼. 이거 부호도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있는데 엄마가 용돈을 얼마 줄까? 10만 원 줬어. 10만 원 줬어. 근데 철수가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몸무게를 찍었어. 몸무게를 찍어가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를 몸무게를 10kg, 50kg에서 55kg가 됐어. 그 남은 돈은 또 뭐 했을까? 바깥에 열심히 막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일하는 데 썼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다른 건 없어. 자기를 살찌우거나 외부에 일을 하거나 받은 거 가지고 해야 돼. 오늘 여기 뭐가 더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더 붙으면 안 된다는 건 이 안에서 추론하는 문제가 엄청 나올 거라는 얘기야. 이 세 개를 다 주진 않겠지. 두 개만 주지 않겠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정보를 해석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나머지 하나를 추론하는 문제가 많아. 응? 이 공식의 이름 뭐라고요? 레력학 제1법칙.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응? 레력학 제1법칙에 의해 이건 나중에 서술형 시험 볼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고는 객관식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랑 달라요. 1번부터 15번까지 다 서술형이야. 그 답지랑 다 써야 돼. 분위 가속이랑 써야 돼. 근데 거기다가 연립학 제1법칙을 활용하여 논증을 했는지 플러스 5점인데 아유 그냥 이게 0이니까 이게 뭐 7이고 이게 뭐 3이죠 이렇게 쓰면 감점돼요. 저번에 뭐라고 써야겠어? 시작하자마자 연립학 제1법칙에 이렇게 논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을 열이지 열. 얘는 역학사 에너지. 열 역학사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돼. 자, 이렇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 연력학 제1법칙. 다음에 1. 기체가 한 일이 뭐였죠? 압력 곱하기 델타 V. 여기에 P 들어있지. 여기도 P 들어있지. 여기 V 들어있지. 여기에 Q 들어있지. 여기 아니 Q 들어있지. 여기 W 들어있지. 이 세 개의 수식이 독립적일까? 얽히고 설키고 나누면 아니야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그렇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내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아주 좋겠죠. 그렇지. 그래서 추론을 잘해. 이 세 개의 수식을 묶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저것 막 물어볼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잠깐 배웠는데 기억나?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어? 만약에 이상
2분의 3 T. 몰라 돼요. 그거 없어. 아니야. 온도에 비례하는 것만 알면 돼. 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온도야. 질량이 아니야. 기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온도야. 온도계만 딱 꽂으면 내부 에너지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해. 왜냐? 온도가 정해지잖아? 더 정확하면 온도의 변화량이 정해지잖아? 얼마나 일할지, 얼마나 열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 그 온도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기체가 T1이었다가 T2로 넘어갔어. 여기 있던 놈이 점핑 이렇게 왔어. 내부 에너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그렇지. 그렇게 판단해줘. 과정 안 알려줬어. 1에서 2, 2에서 1 몰라. 근데 온도가 떨어졌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아래에서 위로 간 거니. 온도가 떨어졌다. 위에서 그렇지. 방금도 예측할 수 있어. 무슨 얘기겠어? 중요한 거는 내부 에너지 자체라기보다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중요해. 변화량이 중요해. 알았어?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구하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 너만 주거정책 물어볼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연력학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모두 충분히 이해했다면 연력학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설프게 이해하면 지금 내가 이제 5분 동안 한 얘기가 무척 짜증스럽게 들고 그래서 모르면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 여기서 질문해야 돼. 나중에 전장에 들어가서 질문하잖아요. 지금 연력학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 오늘 하고 웬만하면 끝내고 싶어 나는. 하루 만에 다 끝내. 다 끝내고 싶은데 조금 부족하면 다음 주에 조금 하긴 할 거야. 전작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많이 할 게 아니야. 이 귀염둥이라니까 우리가 전작이가 더 중요해요. 얘보다 한 6배 중요해. 자, 열, 역, 합, 과정이라는 게 있어. 크게 4가지의 과정이 있다. 첫 번째, 등운 과정. 아니, 등압 과정부터 해야죠. 첫 번째, 등압 과정. 암기하는 거 아니야. 필기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듣고 플로우 하면 돼.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질문 바로 들어와야 돼. 외우면 미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등적 과정. 다음 뭐겠습니까? 등원 과정. 단열 과정을 이해해야 나중에 뒤에 배울 열 기관에서 이것들을 조합할 거거든. 이 사이클에 넣어서 이걸 조합할 거야. 이렇게 섞어서 문제 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 모듈 단위로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등압부터 가보자. 등압부터 가보자. 등압은 뭐겠어? 같을 등? 압력이 같다. 압력이 같다. 압력이 같다. 변화가 있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자,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린다면 다른 그래프는 이따가 할게. 압력 부피 그래프만 하자. 여기에서 여기로 자, 이렇게 갔어. 여기에서 저기로 자, 이렇게 갔어. 첫 번째 내력학 제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워. 중요하니까 칼라로 쓸까?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워. 다 추론할 거야. 1부터 봐.
1부터 봐요. 1이 보이면 오른쪽에서 왼쪽 하여튼 이쪽으로 왔잖아. 기체가 1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내가 양수야. 응? 온도는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마음속으로. 아, 등온선을 그려. 그렇지. T1보다는 T2가 바깥에 있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온도의 변화가 높아졌어. 내부의 변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너도 양수. 그러니까 열량은 무조건 양수지 음수지. 이해돼? 자, 이럴 때 1 과정에서 2 과정으로 갔을 때 정확 과정이라면 열을 받았나요? 열을 잃었나요? 이 기체는 받아서 열을 받아서 자기 데피고 일단 나 온도 좀 높이자고 데피고 그러면서 외부에 여유롭게 일도하는 거야. 알겠어. 자, 거꾸로.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응? 자, 가보자. 어디다 쓸까? Q 델타 U 외부에 일을 했을까요? 일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외부에 한 일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온도는 증가했어? 아니면 온도는 감소했어? 감소했지? 이해했어? 감소했지? 그러면 얘는 덮어놓고 무조건 열을 받은 거야 잃은 거야? 잃었어. 응? 방 안에다 얼음 갖다 놓은 거야. 에어컨 튼 거야. 온도가 기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기체 온도가 떨어지면서 압력도 줄어든 거야. 외부 일도 하지 않고 쪼그라든 거야.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이해했지? 기체의 상태를 이렇게 제 말처럼 묘사할 때도 있어.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1번 그래프인지 2번 그래프인지 잘 골라줘야 돼. 열 필요 없이 얘들아. 열 필요 없어. 이해하면 돼. 자, 등적 과정. 등적. 적은 뭐니 얘들아? 적. 최적이란 말 들어봤어? 부피를 어려운 한자어로 최적이라고 해. 물체의 부피 이란 뜻이야. 물체, 적, 부피, 적. 그러니까 등적인 뭐겠니?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야. 부피가 일정한 거야. 압력 변화는 있고 부피가 일정한 변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올라갔거나 여기다가 내려갔거나. 뭐부터 보라고 했잖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일을 해? 부피가 안 변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내부에서 뭔가 일어났겠지만 부피 변화가 없으면 외부에서 볼 때 일 안 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일이 있어? 일이 없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뭔 거지? 자, 온도 변화 보세요. 여기다가 저기로 갔네. 온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지. 요노마가 뭐라고? 요노마가 양수고 일은 안 했으니까 열을 받은 거야 말이야. 열을 얻은 거야. 이런 열역학 과정이 일어나려면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으면서 압력을 높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체를 가둬놓고 열을 막 가해. 그래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 온도 올라갔지? 끝. 움직이지는 않아. 가둬놓고 차폐시켜놓고 이 짓을 한 거야. 됐어? 얘는 어떨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가 0이야. 일을 안 했어. 온도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떨어졌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 양성돼? 그렇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음수니까 열은 뺏긴 거야. 기체로부터 열을 싹 빼서 응? 기체로부터 열을 싹 빼서 간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메가리가 없어지겠지? 압력이 뚝 떨어진 거야. 등온 과정 가봅시다.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지는 등온선을 그려놓고 시작. 여기 뭐라고? 등온선이다. 응? 등온선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저기로 가보자 이거야. 여기에서 저기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했어? 양수지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여기서 여기로 등원선 따라갔으니까 온도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도 변화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이 뭔 말입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은 받은 거야. 되는 거야. 알았어? 등원 과정 주고선 요 넓이 구하면 바로 열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기억해도 여러분 등원 과정에서는 기체가 한 일이 바로 뭐랑 같다고? 외부의 한 일과 외부의 한 일이 뭐랑 같다고? 기체가 받은 열과 같아요. 기체가 받은 열량은 바로 일로 봅니다. 자기 살을 찌는데 자기 살을 뺐는데 쓰지 않아. 온도 변화 없어? 자 여기는 외부의 일을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W가 음수니까 여기에 음수고 내부에 전화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해했어? 넘어가네. 자,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뭐냐? 열을 차단한 거야. 응? 이 방 있지 방. 방은 적절한 시간인 것 같고. 보온병이지 보온병. 외부와의 열 출입 아예 없는 거. 응?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면 대놓고 단열 과정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를 0으로 만드는 거지? 열량을 받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으니까 Q가 빵이라는 얘기다. 단열 과정은 뭘 하고 싶은 거야? Q를 0으로 세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Q가 델타 U 더하기 W인데 Q가 델타 U 더하기 W인데 일단 덮어놓고 뭐가 빵이야? Q는 빵을 주고 시작한다 이 얘기야. 여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내부 에너지를 활용해서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내부에서 늘리는 거야. 그밖에 없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를 일단 등원선 두 개를 그려놓고 어려워. 자, 외부의 일을 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갈 거예요. 외부의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면 부피가 늘었으니까 이거 플러스지? 그럼 내부의 온도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기 있다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죠? 너무 당연한 거야. 뭐냐? 자기의 내부 에너지를 희생시켜서 여기서 오는 게 없으니까 열 받은 게 없잖아. 열량을 얻은 게 없으니 내부 에너지를 희생시켜서 그걸 그냥 외부 일하는 데 쓰는 거야. 여기를 너무 뜨겁게 가열한 상태야. 온도가 아주 높아. 근데 이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 기체가 팽창했어. 그만큼 팽창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줄겠지.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자연에서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너 지금 어려운 말로 단열 팽창이라고 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도 중학생 때. 여러분 아시죠? 저 중학생이죠. 여러분 배웠는데 구름 만들어. 그렇지. 구름이 상상하고 있어요. 구름을 그래프로 그리면 뭐야? 단열 팽창. 근데 구름은 그 열 출입 있지 않나요? 대기가 있고 구름이 형성되는 부분에 공기가 있고 이거를 바꾸나 주거나 이렇게 뭐 차단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매우 짧은 시간 얘기하는 거야. 매우 짧은 시간. 기단이 뜨거운 기단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냐? 그럼 급격하게 갑자기 확 팽창해. 외부 대기와 열을 교환할 시간도 없을 때 빠른 속도로 확 팽창한다고. 그래서 단열이야. 진짜 막 가둬놓고 단열을 한 건 아닌데 단열 효과가 있는 거야. 왜냐면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구름 생성 과정은 단열 팽창이다. 그래서 온도가 또 떨어진다고. 여기 이해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구름이 되겠죠? 하셨어요? 이해했어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외부에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받았죠. 이게 공수죠. 내부에 일을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겠죠. 자,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우리 예방접종할 때 주사기 한쪽에 피스톤을 갑자기 확 눌렀어. 그럼 이 안에 뭐가 생기지? 뿌얘지지. 지금 한번 해봐. 주사기가 있으면 무더운 여름 나라이죠. 장마철. 포화 상태기. 수증기가 포화 상태일 때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얘를 훅 하고 1%의 동사가 나올 거야. 싫어하는 훅 하고 누르면 단열은 아니지만 매우 짧은 시간 하면 외부와의 열교환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천천히 밀어넣는 게 아니라 훅 집어넣으면 사실상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압축이 되면서 외부의 일을 이거구나. 훅 잡아당겨야 돼.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훅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단열 팽창이 되지. 팽창이 되면서 내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게 이거지. 그렇네. 자, 피스톤 요거를 훅 잡아당겨 이거야. 외부 일을 하는 거야. 온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뿌얘져. 안개처럼. 자,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쿵 밀어넣어. 이렇게. 외부 일을 안 한 거지? 일을 받았지? 그래서 여기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네. 뜨거워지는 거야. 됐어. 주사기는 충분히 열을 교환할 수 있잖아. 외부와 내부가. 근데 이게 왜 단열 팽창이고 단열 수축이라고? 열교환 하기도 전에 엄청 짧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짧은 시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야. 그 문제를 살짝 바꿔서 주사위를 서서히 당겼을 때 이렇게 분방합니다. 단열 쪽이 아니야. 주사위를 서서히 당겼을 때 하면 이거나 이게 될 수 있어.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 응? 그냥 주사기에 뭘 밀었다 당겼다 하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상황이 아예 달라질 수 있어. 그거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알려주고 열을 알더라고요. 호기심이 많고 추론이 빨라서 교과서를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열 효율을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나? 조금 쉬었다 갈까? 10분만 쉬자. 숙제한 거 여기다 제출해줘.